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27번째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길어진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큰 틀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 계약의 세법상 문제를 3편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 주제의 마지막 이야기로서 자녀에게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 징여 문제가 있구나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징여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음을 언급해드리고자 합니다. 각 케이스는 지난 26번째 이야기에서 만들었던 표를 좀 사용할게요. 보시는 표에 케이스 2는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연 1.5%를 받는 경우, 케이스 3은 4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2.5% 이자를 받는 경우, 케이스 5는 6억 원을 빌려주고 연 3%의 이자를 받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부모는 케이스 2에서는 매년 45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고 케이스 3은 1125만 원, 케이스 5는 18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케이스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이자를 자녀로부터 받으면 징여세법이 보기엔 자녀에게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여 문제를 삼진 않아요. 돈을 저렇게 빌려주고 이자만 잘 받으면 징여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이자 받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니 평소 세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자녀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부모에게 이자 소득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고 소득세 종류 중 금융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객들을 상담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징여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는 사례. 둘째,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면 징여 문제가 발생하는 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 1,000만 원에 미달하게 이자율을 자녀와 약정하고 이자를 받으면 그걸로 세금 문제는 끝인 줄 아는 사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고객님들은 이자 소득에 대한 문제 이야기하면 100%로 다음과 같은 반문을 하십니다. 아니 어차피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 합쳐서 2천만 원 안 넘으면 소득세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은행이랑 증권사 합쳐도 1년에 금융소득이 몇백만 원 안 되니까 우리 애한테 1년에 1,000만 원 정도 이자로 받아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쭉 해드리면 화들짝 놀라시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부모님은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런 일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안 계십니다. 즉, 부모님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소득세법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닌, 즉 대부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성격의 돈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면서 그 이름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표현합니다. 문제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의 세율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금액도 15.4%인 줄 아시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세율은 27.5%입니다. 표를 보시면 케이스 2에서는 아이들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1.5%의 약정이자를 받으면 돈을 빌려준 부모님은 45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고 이자 소득세만 123만 7,500원을 내야 합니다. 케이스 3의 경우 1,125만 원의 이자를 받으니까 약 3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정리하면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5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약정하면 우선 자녀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이자를 받는 부모에게는 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세율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한 걱정도 생기죠. 아까 상담하면 고객들이 자녀로부터 450만 원 또는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아도 어차피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소득세 문제가 없는 줄 아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했죠. 저 2천만 원 기준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되는데 우선 대개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을 5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수령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15.4%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뗀 후 세후 금액이 내 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내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는 금융소득은 이미 세금이 떼인 후 금액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들이면서 27.5%의 세율을 적용한 후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아버지한테 보낼 리가 없죠.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이니까 아들에게 이자로 받은 금액이 1년에 4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무조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문제를 깊게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첫째, 당연히 자녀로부터 받는 이자에 대한 세금도 혹시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15.4%로 알고 있었을 텐데 세율이 27.5%나 된다는 점. 둘째, 세율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받은 이자가 2천만 원이 안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을 설명드리면 상담을 받던 고객님들도 다 허탈해 하십니다. 자녀에게 별다른 법률적 장치 없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기에 이자까지 받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발생할 세금 문제라고 하는 것이 증여세에 국한됐을 뿐 본인들이 받을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문제를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이자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아들에게 증여 문제가 발생하고 아들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1년 차에 1380만 원 증여받은 것이 되고 대여기간이 4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누적되어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것. 다만 돈을 빌려준 아버지는 무이자로 빌려줬으니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1.5%의 약정이자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아들에겐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돈을 빌려준 아버지는 매년 450만 원의 이자에 대한 27.5%의 세부담을 지면서 매년 그토록 귀찮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따라서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당한 이자 수수가 있더라도 증여 문제를 피할 수는 있으나 소득세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어서 잠깐 언급해드릴 이 이야기가 절세가 될 수 있을런진 몰라도 그냥 문득 생각난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가 상충되는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잘 설정해서 납부하게 될 증여세를 최소가 되게끔 계산해보는 방법을 A라고 하고 증여세 기준금액 1000만 원에 미달하게 약정이자를 설정한 후 자녀에게는 증여세 문제를 피하게 하면서 부모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27.5%를 적용해보는 방법을 B라고 했을 때 A와 B를 비교해서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설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모와 자녀에게 처한 상황, 자녀의 원금 및 이자 부담 능력, 부모의 금융소득 및 타소득 발생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자녀에게 몇 억 정도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주고 의뢰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증여세 신고 의뢰가 들어온 사례를 보면요. 자녀에게 총 6억 5천만 원을 보내면서 3억 원은 이자 4%로 약정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변호사님들 공증까지 받아놓고 나머지 3억 5천은 증여세 신고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놀라운 것은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이자 4%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문제도 알고 계셨고 실제로 매년 종합소득세도 신고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전 이런 고객분을 처음 뵈었는데 어쨌거나 세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길게 이번 주제를 이야기 드렸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다가 아니 내가 죽도록 돈 모아서 우리 애들한테 뭐 하나 마음대로 못 해주네 라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이렇게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알면서 원칙대로 이행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드문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1.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이 이자소득은 일반 금융소득의 세율 15.4%보다 높은 27.5%이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으로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3. 결과적으로 자녀에게는 증여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면 부모에게는 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였는데요. 저는 국세청으로부터 안 걸리는 법, 이런 걸 소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한 세법상 적절성을 안내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뒤에 그 채널 중에 저의 구실 이야기도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도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나의 주제를 3번에 걸쳐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새 구실 이야기 27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